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이어플로우가 그 주말 마지막 장에서 좀 움직였어요. 이 분봉 차트를 보면 아침나절에 시세를 크게 끌어당겼죠. 물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플러스권 시세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사실 지금 거래가 이제 없다가 거래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된 부분, 아, 관심을 좀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좋네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권과 관련된 벌점에 대한 공시가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자, 이 건하고 금요일날 장중에 올랐던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 불성실 벌점을 받은 것이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매집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에서 참 손해 많이 보셨죠. 네, 여기서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해 보여서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플로우 방송 좋은 영상 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네, 여러분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하는데 올렸다가 물량 나왔다가 둔화가 됐어요. 일단 우리가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신한 같은 경우에 8949 했죠. 그러다가 한 4,300주 정도 순매도 그다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데 장 마무리가 되고 외인 기관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12만 주나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죠? 12만 주나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고 동향으로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 부분이 일단 눈에 띄고요.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블락딜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지만은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장중에 일단 거래가 많았던 것이고 블락딜 장마감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외인들이 여하튼 다시 관심을 가져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 매매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사고팔고가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의미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지켜는 봐야 되겠어요. 외인 매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한데 이게 단타성으로 좀 들어온 그런 소지의 성격의 매수 수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또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은 1월 16일 날까지 이제 공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빠르게 나왔죠. 빠르게 나왔는데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네, 두 가지 사안입니다. 공시 번복하고요. 네, 공시 불이행권에 대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벌점이 꽤 늘어나면은 부담이 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은 공시 번복에 대한 부분은 부과 벌점이 5점이에요. 그죠? 네, 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이 5점이 된 거고요. 공시 불이행권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공시 불이행권. 자, 여기 보시면은 공시 불이행 관련 벌점도 5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는다면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되면서 벌점 요것도 일단 부과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 공시 내용으로 본다면 벌점은 한 5점만 받은 것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건으로 해서 8점 이상이 돼가지고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피했고요. 네, 그리고 15점 이상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네, 15점 이상이 절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불성실 공시법인 건과 관련된 결과 공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호재 요소로 좀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재 요소로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리 주가의 금요일장에 미리 작용이 되었는가? 그 건 때문에 올랐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들어 올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불성실 공시법인 5점 나온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이런 주가 행보가 나왔다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이어플로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일단 12만 주 들어온 것은 좀 그런 측면의 순매수가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다음 주 초반이 되면은 수급 동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런 판단을 일단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때 매물이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외인들이 팔지 않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이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좋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초반에 다시 좀 들어올릴 개연성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에 대한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는가. 나올 때가 이제 됐어요. 이게 자꾸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금이 들어와야죠. 지금 이어플로우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일단 정보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일단 벌점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금, 이런 거 이제 경감이 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있고, 아직 우리가 대표 지분이 7, 8%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당 부채 계산하는 시점은 최종 판결이 나와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좀 매수가 들어오는 뭔가 좀 냄새를 맡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일단 난 것을 주목하고요. 이 건에 대한 후속적인 소식이나 새로운 소식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그 정보나 사인 등은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 사항 그리고 요 사항에 큰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 주시는 거는 절대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